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의정부 지방법원 2021 타경 77,575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19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는 99억이고요. 현재는 유찰도 없이 바로 신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입찰 기일이기 때문에 조사할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토지는 525평, 건물 면적은 788평으로 꽤나 면적이 넓은 근린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은 토지가 91억, 건물이 7억 8천, 제시외 건물이 2,800으로 위에 건물은 그렇게 크게 감정가가 많이 잡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시면 보존 등기일은 1990년 2월 1일 날 건물 보존 등기가 되었고요. 1층, 2층 이렇게 해서 건물이 쭉 놓아져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토지 현황 같은 경우에는 다산동 4001-2번지부터 해서 대지가 쭉 있고 토탈 한 520평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은 창고, 통로, 가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임차인이 아무래도 건물 규모나 이런 거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눈에 보이는 거는 요 4번이에요. 4번이 고시의 성을 가진 임차인인데 2억 5천에 월 1억 9,800이에요. 이게 지금 현황 조사상 권리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현장에 만나서 나 이렇게 보증금하고 월세 얼마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진짜 이분이 이 정도 금액으로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물건은 사실 대박 물건인 거죠. 월세가 2억 나오니까요. 100억짜리 물건에 2억이면은 한 몇 달 전에 안양 1번가에 있는 상가가 50억에 낙찰됐는데 그게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월세가. 그거에 비해서는 매매가는 2배인데 월세는 10배. 이러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아마도 이분은 지금 7일째니까 오늘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확인해 볼 텐데 그랬을 때 이분이 권리 신고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보증금이 2억 5천인데 월세를 2억 가까이 내고 있다. 여기 위치에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임대를 해서 재임대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통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해도 2억은 조금 과한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00억이 아니라 진짜 130억, 150억 이렇게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90년에 소유권 보존이 되었고 2018년 2월에 증여가 됐어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8년 1월 26일 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증여가 됐고 토지는 상속이 됐고 조금 희한하네요. 절차가 조금 희한하네요. 그리고 증여나 상속을 받자마자 바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50억에 대해서.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경매가 진행이 됐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2021 타경 77,575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 매각 물건 번호는 1번, 작성 일자는 21년 11월 18일 날 작성을 하시고 지금 검토하고 10일 뒤에 오늘 나온 거겠죠. 자,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 아까 근저당이 같은 근저당이었는데 설정일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1년 8월 9일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현황이 있는데 아까 그분이었죠. 그 2억 5천에 이렇게 1억 9,800 차임을 월 차임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어쨌든 지금 현황 조사만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렇게 권리 신고라고 해서 실제로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배당 요구도 당연히 다 됐죠. 권리 신고가 됐으니까.
근데 요분은 권리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런 여부 확인하셔서 보증금 인수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임차인들 권리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임차인들 권리 신고서상, 사업자 등록일자, 여기서도 그 비고란에서도 권리신고서상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황 조사보다는 권리신고가 우선시 돼야 되고 더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비고란을 보시면은 일갈매가 제시의 건물 포함 목록 4는 공부상 남양주 도농동 1-2 외 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 12월 18일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현황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지상에 소재하는 건물로서 현황과 일치하는 일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목록 13은 이필 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남측으로는 지적도상 중로와 접하나 현황은 대부분 지하차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넓은 도로 6차선 왕복 6차선 8차선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총 6개 라인 왕복 6개 라인은 다 지하차도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목록이는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나지이고 동측으로는 지적도상 중로와 접하나 현황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요런 상태예요. 현대 그린마트가 있고 요 부분이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요 벽돌과 오른쪽에 그린마트 요게 전부 다 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내부 전경, 위에 2층 당구장, 뒤쪽으로는 부동산들과 일반 학원들, 여기 안에 사무실도 있고요. 검도장, 족발 곱창집, 여기 끝에까지, 그러니까 건물이 비어 있는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어요. 지금 반대쪽으로 지금 앞에 원래 도농 부영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름이 플레리움인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지금 다산 신도시들이 꾸준히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상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여기 상권은 굉장히 바로 옆에 정말 높은 건물도 거의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위치는 굉장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뷰를 보셔도 지금 현재 바로 앞에 부영의 시향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출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붙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다 들어차 있어요. 제일 위에도 뭔가 오픈을 하겠다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근데 2층짜리 건물인데 많이 공실이 없죠. 여기는 공실이 없죠. 이렇게 돌아서 봐도 공실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마트도 잘 되어 있고요. 돌아서 가면 요 골목길 요 부분까지 주차장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만약에 주차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물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옆에 건물도 주차장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진입금지는 저거는 다른 거겠죠. 어쨌든 여기를 인아웃을 다 쓰시는 것 같은데 자, 주차장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농 부영 그린 아파트였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하차도 형태로 쓰고 있다라는 곳이고요. 왕복 6차선이네요. 왕복 6차선 5차선인데 왕복 5차선인데
어쨌든 여기 앞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 도로 하나가 놓아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밸류맵이 아니라 좀 다른 거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이게 워낙 연식이 조금 오래된 것 같고 상가가 2층으로 있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서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를 보여드리는데, 원래 여기는 이제 뭐 하필이나 이렇게 하면은 작은 것들은 이렇게 2개 하면은 여기 이게 하필 시나리오가 쭉 돌아가면서 결과가 도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2개 합치면은 요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별점 뭐 있고 지상 4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사업 비용이 총 18억인데 분양 수익이 18억 5천 이렇게 나오네요. 분양 순수익이 3,400이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업 비용이나 토지 매입 비용 이런 것들은 얼추 잘 맞추더라고요, 얘가. 근데 분양 수익을 조금 너무 낮게 봐요, 실제 현장 시세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18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 토지 매입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분양가가 뭐 한 25억, 30억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필 시나리오가 합쳐서 600제곱이 넘어가면 안 돼요. 300평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하나가 30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600제곱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필 말고 그냥 분석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3층 뭐 근린생활 78평 있고 1층, 2층이 300평대로 들어가 있죠. 지하도 있긴 하네요. 근린시설 77평.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토지, 건물 가격 제외하고, 어차피 건물은 아까 감정평가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토지가만 따지면은 한 150억 정도 본대요. 근데 현재 경매 감정가는 99억이었으니까 토지가만 따져봐도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여기서는 그 시뮬레이션으로 건축을 지을 수는 없긴 하지만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클릭하시면 그 토지 이음 사이트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행위 제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행위 제한 내용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이 필지예요. 이 필지를 기준으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이트가. 그래서 행위 가능이 뭐가 가능하냐, 단독주택 가능하고 아파트 안 되네요. 그죠? 아파트 안 되고 나머지 뭐 산후조리원, 우체국, 서커스장, 극장,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교습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음악, 연예,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 극장 뭐 이런 거 안 되고, 체육관, 운동장, 큰 사이즈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문화관, 전시회, 세모 이런 거는 항만시설 이런 것들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냥 상가 이런 거는 다 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걸 새로 지었을 때 얼마나, 어떤 면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그냥 되게 편한 게 남양주의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도 조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는 있어도 그걸 또 시도 조례에서 또 뭐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한이 가능한데, 이거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한 거죠. 최대 여기까지 지을 수 있다. 건폐율 60%니까 토지 면적이 520평 정도였으니까 60% 하면은 한 312평? 네, 그 정도 바닥 면적을 312평으로 할 수 있고, 용적률은 200%이기 때문에 4층 이제 뭐 조금씩 줄여가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층수 높이 제한도 있어요. 지금 9m 간격 떨어져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고 지금 4층 이하로 규제가 딱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최대 4층까지 건물은 이렇게 올릴 수 있긴 하나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뭐 건축선도 지금 도로를 끼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코너에 있을 때 지금 이거랑 비슷한 상황들을 다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도로 조건 같은 경우에도 뭐 대지와 2m 이상 접도, 4m 이상 접도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뭐 상업 업무 시설로 해서 지금 저는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서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지금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조건별 자료 제공으로 해서 최근에 요거 상업 업무용으로 해서 해당 지역을 딱딱 해서 다운 받으시면 여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그 지역의 상가 분양가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 상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번 평균을 매겨 보는 거죠. 주변에 최근에 뭐 한 몇 년간에 최근 3년간의 상가 분양 평당가가 보통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 참고해서 내가 상가를 새로 만약에 신축을 했을 때 예상 분양가, 예상 분양 수익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이 물건의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까 1억 9,800의 월세예요. 그게 진짜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다 포함해서 2억이 나왔는지 그래도 2억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1억 9,800이 연세인지 월세를 이야기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월 2억이면 진짜 괜찮은 거고 연 2억 다 토탈 했을 때 연 2억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죠. 100억짜리니까. 그래서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에 위치한 이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